네, 앞서 보셨듯 석유화학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기서 원료를 받아 비닐을 만들어야 하는 업체들도 비상입니다. 농업용 비닐을 생산하는 공장은 기계 대부분 가동을 멈췄고 자재 창고도 바닥날 위기입니다. 장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농업용 비닐을 만드는 공장. 비닐 생산 기계 5대 가운데 4대가 꺼져 있습니다. 예년이면 농가에서 쓸 비닐을 만들려고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가 대부분 멈춘 겁니다. 평소 1000톤씩 쌓여있던 원재료 재고는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중동 사태로 나프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나프타로 만드는 비닐 원료인 폴리에틸렌이 곧 바닥날 상황인 겁니다. 32년째 근무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원료가 공급이 중단돼서 아예 모든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는 현재 상황대로면 다음 달부터는 원료 공급 자체가 끊길 거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4월 중순 이후에는 원료 공급 자체가 중단되고 그러면 저희 공장도 세워야 되니까. 화학 원단으로 쇼핑백을 만드는 다른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 원단들이 이제 바닥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필름 쪽은 거의 공장들 많이 세우고 그런 것 같아요. 중동 사태가 불러온 자재 부족 사태가 관련 기업들의 숨통을 쥐어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어찌됐든 전쟁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이 애간장이 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적의 선박이 아닌 경우라면 통과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결정이 아니라 결국에 돈벌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한 척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약 30억 원, 우리 돈으로 30억 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태국의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이 돈을 내고 간 건지 아니면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이 묶여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박 26척 빨리 들어와야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텐데 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상황에 우리 지역 경제, 나라 전체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한 여수산업단지 요즘 눈에 띄게 한산하다고 하네요. 공장이 2개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죠. 나프타 자체가 아예 수급이 안 돼서 최저 가동률로 좀 돌리고 있거든요. 한 단이 죽어버리면 여수 전체가 죽는 거예요.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눈에. 공장이 중단되면요, 물건 수급도 수급이지만 일하는 사람도 줄고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배 26척, 유조선도 포함해서요. 네.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나오면 그러면 우리 이 경제 충격이 좀 완화가 될까요? 네. 아, 그래요? 네. 26척이 대부분 유조선으로도 알려져 있고 네. 거기에는 이제 원유를 또 정제해서 만든 나프타도 중동에서 우리가 직접 수입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원유나 나프타 이런 수급 문제가 26척이 만약에 네.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당도한다면 한숨을 크게 돌릴 수 있는 물량들이겠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적국은 아니잖아요. 뭐 미국과 동맹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외교적인 노력이 가장 최우선이고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한 대당 30억 원씩 주고 우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근데 국제법상 원래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아, 돈을 못 받게 돼 네. 있어요? 그런 이제 해협을 지나갈 때는 국제법상 이거는 이제 국적에 상관없이 그런 돈을 받는 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지금 이런 전시 상황을 이용해서 아. 어떻게 보면 국제법에 어긋나는 그런 통행료를 받으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통과를 우리가 비적대국이긴 하지만 미국과 또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오늘 주한 이란 대사가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이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냈고 네. 물론 이거는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 불투명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석유화학 공장에서 원료를 받아서 비닐을 만들어야 하는, 비닐뿐만 아닙니다.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많은 생활용품을 만들어야 하는 업체들이 초비상 상태입니다. 공장 기계 대부분 가동이 멈췄고요. 자재 창고 곧 바닥날 위기입니다. 32년째 근무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원료가 공급이 중단돼서 아예 모든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는 지금 4월 중순 이후에는 원료 공급 자체가 중단되고 그러면 저희 공장도 세워야 되니까 원단들이 이제 바닥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필름 쪽은 공장들 많이 세우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뉴스 시작 전에 지인 중에 비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네. 똑같은 말을 하시더군요. 4월까지는 생산량을 팍 줄여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그 이후에는 공장 다 닫아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닐만 포함된 게 아니라 뭐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심지어 일회용 컵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나프타에? 다 포함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프타를 가지고 우리 기초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잖아요. 네. 이제 기초화 석유 원료가 대표적으로 이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대야라든지 고무장갑이라든지 네. 심지어 컵이라든지 각종 용기들 다 만들고요. 음. 이게 산업재로 가면 뭐 자동차 외장재, 내장재, 후미 등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나프타를 통해서 만든 기초 원료로 만드는 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프타 가격이 전쟁 전과 후의 가격이 일단 90%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네. 중동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를 들여와서 이제 국내 수요를 감당을 하는데 이 길이 좀 막히게 되니까 차츰 이제 공급선이 꼬이기 시작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정유사들부터 중간에 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으로 만드는 이런 중간 업체들, 네. 최종 소비재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다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요, 원료가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원료값이 90%에서 100% 가까이 올랐으니 네. 이게 물건값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우리 근육이 몸에 보이진 않지만 네. 온몸에 다 우리 혈액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그런 역할을 아하.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쟁 위기 상황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당장 지금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네. 배달 업체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기는 한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공급하는 양도 줄인다고 하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나 애를 먹고 있다고 하고요. 네. 예를 들면 배달 용기 같은 건 고정 비용입니다. 그렇죠. 이 고정 비용이 오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 나프타로 만드는 모든 물건들, 이 가운데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쓰레기 봉투와 관련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단정 짓거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카타르의 LNG, 즉 액화 천연가스 공급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다라는 보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우리 청와대에서는 공식 결정된 건 없다라고 또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낮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요, 카타르 물량이 중단돼도 비중동산, 그러니까 중동 말고 다른 데서 들여오면 된다. 연말까지는 공급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정부 설명을 빌리자면 네. 애초에 이 카타르산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수급 양을 책정을 해놨다라는 게 네. 정부 입장이거든요.
물론 그 대창로를 통해서 들여오는 LNG로 감당은 할 수 있겠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도 시간이고요. 네. 비용이죠, 비용. 아, 비용. 그렇죠. 우리가 카타르를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거는 가격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선이 막혀서 불가항력 선이 됐다고 하면 다른 대창로를 통해서 들여오는 LNG는 그만큼 스팟이라고 그래서요. 네. 20-30% 비싸게 주고 들여와야 됩니다. 네. 지금 가격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비싸게 주고 들여와서 이걸 쓸 수는 있겠지만 전부 다 국내 물가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